네. 우리가 첫 편으로 했던 바로 나는 요즘 매일 생각한다 도대체 김비서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네, 요렇게 더블클 이벤트에 따라서 저희가 투더 영 투더 예, 요거를 변경하게 하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마우스 오버시 네, 갤러리로 이렇게 밑에 만들어 보고 막 그냥 이런 이집저짓을 다 해본 거예요. 네, 선택. 그리고 얘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세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야지 얘가 작동을 했었죠. 네. JS 입문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입문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요소들에 대한 변경을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반이라고 했는데 이 돔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런 애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에 CSS를 넣고 HTML을 넣고 이런 것들을 한 거죠. 네. 없던 애가 생기고 갑자기 스타일 시트가 팍 하고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네, CSS에 이렇게 네, 전부 다 들어간 것들이 확인되죠. 네, 갑자기 H4 태그가 없던 애가 막 들어가 있고 여기 뭐 이런 코드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저희가 코딩 해준 내용들이죠. 어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뭘 바꾼다? HTML 돔 구조를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마음대로 CSS 스타일 시트 마음대로 이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HTML, CSS를 결국 바꾸는 거지만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걸 해요. 이게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좀 더 정교한 기술의 탑을 차지할 애가 데이터 바인딩이에요.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어떻게 특정 영역에 묶어줄 것이냐. 바인딩에 묶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셋업을 딱 해주는 거예요. 디자인까지 탁 입혀가지고 탁 최종 배달까지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사용해 봤어요. 이게 바로 인트로덕션에서 저희가 좀 했던 얘기고. 그럼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하나씩 깎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을 어찌어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선택한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선택한 애를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또 도큐멘트 점, 또 도큐멘트 점, 계속 도큐멘트 점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쓴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변수에 담아서 목표라는 변수에 담아서 밑에선 목표점 이거를 선택한 애를 이렇게 변수에 담은 상태에서 그냥 쓰면은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쭉.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변수의 사용인데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도 변수는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나 가방이 다 있어요. 가방에 짐을 넣고 다니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메모리 할당 관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메모리를 할당, 메모리의 값을 데이터를 할당해서 그거를 유효적절하게 갖다 쓰고 그거를 가공을 하는 거죠. 필요한 만큼. 네. 이런 것들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변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날 것부터 출발해 볼까요? JS1, JS2-1, JS2-1을 날 것으로 만들어 봅니다. 새 파일 JS2-1이 있다는 건 2-1이 있다는 얘기지. 변수와 연산자 .html이라고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확장자를 HTML로 쓰셔가지고 JS2-1, 2-2도 있어요. 2-1 변수와 연산자 묶어서 한번 쭉 알아봅니다. 변수와 연산자, 변수와 연산자. 네, 그래서 느낌표에서 느낌표 하나 넣어주세요. 느낌표 엔터 팝. 전 자동 줄바꿈 넣고요. 이게 뭐 KO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여기 랭귀지라고 랭귀지 코드가 나오는 거는요. 이 HTML에서 어떤 언어 코드가 주요한 언어 코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이 정보예요. 그냥 정보성의 속성이고요. 랭 코드는요.
요거 이제 찾아가시면 랭귀지 코드가 쭉 국가별로 또는 나라별로 언어별로 따로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있고요. 중요한 건 메타 태그야. HTML을 뭐 중간중간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래요. 요거예요. 메타 태그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UTF-8. 이게 이제 2바이트 문자도 다 안 깨지게 인코딩을 잡아주는 애고, 얘는 뷰포트는 네, 모바일에서 사이즈가 리얼 사이즈로 바꿔주는 게 뷰포트예요. 리얼 사이즈. 네. 픽셀 사이즈를 리얼로 바꿔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타이틀 하나 달아주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짜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콘솔 같은 거 찍어보고 막 하는데, 오늘은 콘솔이 아니라 도큐멘트 좀 라이트를 좀 찍어보고 화면에다 찍어보는 거 좀 할 거고요. 브라우저에 찍어보는 걸 우선으로 할까요? 항상. 우린 브라우저에 출력시키는 게 생명이거든. 브라우저에 잘 나왔냐? 브라우저에 그렇게 기능이 되냐? 요걸 항상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 창에서만 못 찍히는 거 여기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 깔면 그럼 할 건데 브라우저를 항상 중시하는 걸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로 가서 확인해 보는 걸 항상 얘기하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써볼게. 변수어 연산자 JS 2-1 2-1 변수와 연산자. 네, 변수 연산자인데 변수를요 우리가 영어로 여기다 좀 표시할까요? variable 연산자는 operator. 우리가 뭐 전화해서 막 그 건수를 성사시키시는 분들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하는데, 오퍼레이터가 바로 뭔가 성사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사람은 오퍼레이터라고 하잖아요. 예, 뭐 전화하시면서 막 뭘 연결해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퍼레이터. 네, 이것도 연산자도 오퍼레이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변수 연산자는 variable and operato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변수와 연산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구역을 만들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구역 스크립트. 네, 지금은 뭐 정식 사이트를 만들면 저희가 익스터널로 만들겠지만 인터널하게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구역에다가 찍어보기 하면서 느낌을 받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구역. 네, 자바스크립트 구역이 바로 여기죠. 밑에 백티브도 같이 갔지? 네, 여기다가 이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RCA, Alt Shift A를 하신 다음에 예, 종합 주석 구역을 만들고요. Alt 클릭해서 별을 여러 개를 쫙 눈에 잘 띄게 멋있게 해놓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JS, 도대체 변수란 무엇이냐? 이 개념부터 출발하는 거죠. JS 변수란. 네, 뭐 숱하게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기가 느낌 받아야지. 예, 변수. 언더바 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변수는 뭐냐? 정의를 좀 볼까요? 정의. 예,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아침에 내가 가방에 둬도 뭐 여러 가지를 담아가지고 왔는데 예, 변수는요 이런 메모리 공간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 공간이잖아요. 이게 메모리 공간이라니까. 요 안에다가 제가 오늘 도시락 까먹기 위해서 왔거든요. 도시락도 넣고 책도 넣고 여기에다 다 집어넣고 와가지고 아침에 풀었어요. 여기다 여장을 풀었어. 이 메모리 공간이에요. 이 메모리 공간을 내가 짊어지고 왔어요. 이렇게. 변수라는 거는요 특정 공간이에요. 내가 왜 가방을 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 가방이 하나의 메모리 공간이다 그러면 요거를 시스템에 그 브라우저 공간 안에 이거를 하나의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요게 바로 특정 메모리 저장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가방에 내가 여러 가지를 넣고 왔다 그랬잖아. 네.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중요하게 되는 건 뭐야? 데이터. 처음부터 데이터 얘기를 하는 거야. 데이터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이 메모리 공간 어디에 마련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으면 메모리 공간은 어디예요? 이 교실이죠.
교실의 특정 자기 자리에 놓은 자기의 뭐 가방이면 거기에 특정 메모리 구역에 특정 물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물건이라고 생각해봐. 비주얼하게 바꿔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시려면 항상 그게 이렇게 관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도 여기에 그 뉴런이 있고 시냅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거 아세요? 사람은 모든 걸 레코딩을 다 한대요. 완전히 쫙. 내가 뭐 20년 살았다, 30년 살았다. 그러면 자기가 망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그 망각 창고에서 꺼내면 그 저기 뭐지 그 이렇게 체면 건 사람들 그 얘기하잖아요. 자긴 다 잊어버리고 없는데 갑자기 자 돌아갑니다. 거기서 탁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잖아. 자 6살 때 엄마 손을 잡고 가고 있죠? 그 시장이죠? 시장 이름이 보이나요? 예 보여요. 우리 동네 시장이었어요. 뭐랬지? 애기가 돼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그게 다 메모리 공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요거를 꺼내는 거야. 꺼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게 특정 공간, 요 메모리 공간이 어디 있다고 이제? 브라우저가 로딩이 되면 브라우저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딱 돼요. 공간을 딱 확보해요. 딱, 뭐, 몇 메가, 이렇게 딱 확보가 돼요. 거기에다가 쓰는 거야. 브라우저 돌아다니면은 히스토리 왔다 갔다 하죠? 방문한 사이트, 전 사이트 돌아갈 수 있죠. 여기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서 쓰고 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 로딩한 HTML의 자바스크립트에 위한 공간을 할당을 해요. 그래서 사람도 특정 공간이 있단 말이지. 자전거 타고 가시던 아저씨가 돌부리에 탁 걸려가지고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셨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 있죠. 돌이 뾰족해서 그 부분의 머리에 특정 공간이 탁 닿았어요. 탁 닿아가지고 기절하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크게 다치진 않았대. 그래서 누워 계신데 식구들이 이제 놀래서 다 달려왔는데 갑자기 마누라를 못 알아보고 자식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아빠 10년 전 친구를 부르더니 아빠 10년 전, 20년 전 친구 다 알아봐요. 근데 자기 가족들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죠. 그쪽 메모리 구역, 그 부분에 내가 손상이 됐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 하드디스크 꺼내가지고요. 아무 데나 이렇게 뾰족한 걸로 팍 찍어보세요. 그래놓고 다시 하드 넣은 다음에 돌려보세요. 아예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살짝 찍어요. 살짝 착 찍어. 그러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애가 망가졌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공간, 위치에. 딱 그 위치. 하드디스크하고 소프트웨어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메모리 공간이라고 그러면요. 정말 얘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다니까. 그거를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린 구상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야, 얘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특정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메모리의 특정 위치의 주소는 변수명이다. 변수 이름을 지어줬는데 걔가 주소야. 그래서 주소를 딱 치면은 내비게이션이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소가 겹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 겹칠 수가 있어요? 여기 앉으신 분이 똑같은 분이 딴 분이 이 자리에 또 앉았어? 친구 씨 말고 딴 분이 또 앉았어? 겹쳐서 앉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주소는 하나예요. 겹쳐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서 관장하냐?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 할당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오, 요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개념적으로 우리 그릇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우리 밥 먹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릇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는 뭐 가방 얘기도 좀 했지만 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특히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그릇하고 밥그릇은 좀 좁고 국그릇은 넓잖아. 거꾸로 담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근데 이제 되게 좋아서 결혼했겠지.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은
마마보이 타입이라 엄마가 다 해주는 거 다 먹고 살았어. 자기가 결혼한 여자분도 아침에 밥상을 다 차려줄 줄 알았는데 안 차려준 거지. 그래서 자기 아내 되는 분한테 밥을 안 차려주다니 놀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웬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 밥을 차려놨어요. 오, 웬일이야? 남자 깜짝 놀랐어.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바로 차려주다니. 딱 갔더니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지. 뭐가 깔려 있고 그릇이 위에 있는데 그릇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밥이 밑에 있고요. 그릇을 위에다 얹어놨어요. 다시는 밥 달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너무했어. 그 남자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밥 밥에다가 밥을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담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에 뭐가 담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변수의 위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언더바를 쫙 하고 언더바를 했어요. 언더바 2번 변수의 위치. 변수의 위치. 변수는 어떻게 담기냐? 변수는 equal 왼쪽에 옵니다. equal 왼쪽에 와요. 그래서 데이터는 오른쪽에. 네. 네, 변수를 왼쪽에 온다. 그래서 이렇게 당긴다는 거죠. 변수 equal 또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변수 equal 데이터. 그렇게 담아야지 데이터가 변수에 담긴다고 저희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데이터가 변수에 담긴다. 그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여기다 쓰고 변수를 여기다 쓰면은 안 된다. 네. 밥을 먼저 놓고 그릇을 위에다 얹어 놓고 이상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위치 관계를 잘 아시고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3번 겁니다. 3번. 변수의 선언. 선언해서 변수를 써. 선언 안 하고 쓸 수도 있어요. 선언 안 하고 쓰면 얘가 자동 선언을 해줘요, 자바스크립트. 근데 자동이 좋은 게 아니라 자동을 전역 변수 자동 선언을 해주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선언해서 내가 쓸 변수는 선언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하고 변수명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제가? 바 변수명. 바는 변수는 반드시 문자로 씁니다. 문자로 쓴다. 그리고 변수는 따옴표로 싸지 않습니다. 네, 따옴표로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옴표를 싸면은 그거는 문자 데이터가 됩니다. 싸면 문자 데이터. 그리고 하나의 변수명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예컨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한다고요. 여기를 해놓고 뭐 my name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my name. 그래서 이제 여기 바라는 말을 볼 때 바는 원래 옛날부터 나온 말이에요. veryable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요거 말고 이제 레콘스트도 최근에 이제 아주 핫한 놈이에요. 레콘스트인데 요거를 내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알림. 최근 JS6 ES6 6 버전의 레콘스트를 씁니다. 왜 쓰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일단 여기서는 쓰고 지나갈게요. 네. 네, 이제 명령법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변수 선언에서 쓰는 얘기를 했고요.
선언. 그러면 이제 변수 얘기하면은 이제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느냐. 네. 요거는 그 밑에다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알림 요거는 제가 JS 2-2 바렛 콘스트.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뭐가 다른지는 알고 쓰셔야 돼요. 네. 그냥 변수는 바로 선언해요. 지금은 그렇게만 알고 하셔도 돼요. 자, 상세하게 쓸 때 얘기하겠다. 언더바 쫙. 자, 밑에 갑니다. 변수의 명명별. 이제 오늘부터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지으시면 돼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 어떤 단어를 쓸 것이냐.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달린 거고요. 네. 변수의 명명법. 네이밍 룰이라고 합니다. 네이밍 룰. 네이밍 규칙. 이름 짓는 법. 자, 우리도 뭐 사람 이름 지을 때 장명소에 가져 돈 내고 이름을 지어서 네, 잘 살아라. 그런데 우리도 이제 변수 이름을 잘 지어야지. 나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잘 나게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변수에 띄어쓰기 안 한다고 그랬죠? 띄어쓰기를 못하고 모두 붙여 써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명령법이라는 게 특히 생긴 거예요. 붙여서 한 단어처럼 작성한다. 그래서 명령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한 단어. 그래서 이음절 이상일 때, 한 단어 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음절 이상일 때 문제가 되겠죠? 이음절 이상의 단어를 변수로 만들 때, 아래 규칙으로 작성한다. 아래 규칙으로 작성한다. 그러면 규칙으로 제가 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 건데요. 네. 우리 캐멀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멜,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카멜이라고 읽어요. 이거 뭐라고 해요? 왜 카멜이라고 읽는지 모르겠어. 케이스. 그 렐러티브도 그렇고요. 릴레이티브라고 읽는 거랑 캐멀 케이스를 카멜 케이스라고 읽는 것도 저는 조금 이상해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뭐 카멜이라고 읽기도 해요. 한국에서. 뭐 한국이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단어는 소문자. 첫 단어는 소문자. 첫 단어 무조건 소문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에 뒷단어는 첫 글자 대문자. 요게 바로 규칙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어떻게? My house is big. 하나의 문장. 우리 집은 크다. 이렇게 할 때 소문자를 시작하는 거죠. My house is big.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바스크립트가 내장 메서드를 이렇게 지어놨죠. get, element, py, id 이렇게 지어놨잖아. 이 이름이 캐멀 케이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낙타법. 내가 이거 할 때 낙타를 꼭 그리는데 여러분들 낙타가 어떤 생긴지 아시죠? 대충 그려볼게요. 낙타, 낙타, 낙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캐멀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그렸지? 네. 디테일까지 살아있죠? 네. 공룡인가? 역시 그림은 어려워. 네. 캐멀 케이스 이해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2번. 파스칼 케이스가 있습니다. 파스칼 케이스. 근데 이거 파스칼 케이스도 캐멀 케이스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파스칼 케이스. 이제 파스칼 하면 저는 옛날에 뭐 필독서 해가지고 파스칼이 쓴 팡세 이런 책을 읽어봐가지고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수학, 과학, 뭐 글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프랑스 과학자 파스칼이 수학을 했단 말이지. 이 사람은 전부 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대요.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이 사람 이름 붙였지. 내가 유명했으면 음, 팍스 케이스 이렇게 됐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 이름 붙인 거죠. 네. 모든 첫 단어, 첫 글자, 대문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You, 첫 글자 대문자. You are my lover.
너는 내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첫 글자마다 대문자로 다 써주시면 요게 파스칼 케이스. 네, 근데 이제 뭐 구분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3번. 글자 사이를 띄어쓰는데 사이를 메꿔주는 바로.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뱀이 흔히 보이진 않지만 그 저기 미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 가다가 뱀이 발에 치인다는 거죠. 뱀이었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뱀이 슉슉슉 치어다녀요. 그래서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합니다. 스네이크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 뭐냐? 사이. 단어 사이에 언더바. 언더바는 빼기를 쉬프트 누르면 되죠? 언더바 사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SEOUL, 서울 언더바. KOREA, 코리아 언더바. 그, 그래,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언더바를 쓴다. 근데 이 언더바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CSS 명명법 할 때 공식 말도 안 되네. 멍멍이 아니라 명명법. 네. 멍멍법이라고 해서 그러지. 명명법. 네. 그런 걸, 언더바를 많이 써요. 언더바 두 개 쓰면 앞에 있는 것은 전체 블록이다. 블록, 그 다음에 엘러먼트,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뭐 헷갈리지 말고 체계적으로 지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름 짓는 방법 그냥 변수명을 이렇게 지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사항, 여기다 주의사항. 변수명 지을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뭘까요? 첫 문자를 숫자나 특수 문자 쓰지 말 것. 띄어쓰기 하지 말라는 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변수는 이제 대소문자까지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변수는 대소문자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철저히 구분. 그래서 전부 다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모나리자 얘기할 때 모나리자 세게 읽은 부분이 대문자인 거지. 그래서 하우스를 쓰면 하우스 하고 오우스랑 하우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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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려요. 이렇게 변수명을 만약에 하우스로 다 지었는데 대문자를 서로 다르게 썼다 그러면 다 다른 변수예요. 그래요? 모두 다른 변수예요. 네, 단어가 같으나 대소문자가 다르면 모두 다른 변수입니다. 그거를 알아두세요. 리리리리리리. 요거를 좀 당겨 놓을게. 단어가 같지만 대소문자가 다르면 모두 다른 변수. 그거 알아두시고. 네, 그리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변수의 할당이라는 얘기가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수의 할당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으시면 되겠고요. 4번. 5번이죠. 5번. 다섯 번째. 변수의 할당. 이제 할당 해볼 거예요, 곧. 변수의 할당. 선언된 변수. 선언을 하라고 그랬죠. 이건 내가 쓸 변수거든 하면서 선언하고, 선언된 변수의 값
값을 데이터라고 하고요. 값을 넣는 거를 할당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 할당, 할당, 데이터를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equal을 쓴다고 그랬죠? equal을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equal 왼쪽에 씁니다. 변수는 왼쪽에, 값은 오른쪽에. 그래서 할당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당한다 이거죠? 예컨대 여기를 선언해 놓고 my 언더바 해볼까요 그냥? house 언더바 is 언더바 big 이렇게 했다. 그럼 오른쪽에다 equal 쓰시면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나 큰데 라는 단어 데이터를 할당한 거죠. 네, 여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데라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부르려면 얘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할당 시에는요, 할당 시 규칙이 있는데, 규칙, 할당 시 규칙. 할당 시 규칙은요, 한 문서 안에 같은 이름의 변수를 한 번만 씁니다. 근데 한 문서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한 구역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문서 안에 같은 이름의 변수를 한 번만 쓰면 요거는 지역 전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지역, 전역 변수에 따라 같은 이름 존재 가능. 근데 선언은 한 번만 딱 하시는 거예요. 한 문서 안에 같은 이름의 변수 한 번만 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 있다. 지역 전역 변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뭐 별도의 케이스로 하도록 하고요. 네. 오케이. 그리고 또 언더바 쫙 해놓고 내려갑니다. 6번. 이제 여기 데이터 값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요. 네. 이 값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번. 데이터 종류. 네, 데이터 종류 중에 제일 일반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예요. 문자. 네. 문자형 타입이라고 하죠. 뭐 나비라든가 쌍따로 이렇게 쓴다든가 호따로 사람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싸주면은 데이터가 돼요. 싸면 데이터예요. 그리고 숫자조차 쌍따로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100 그러면 이건 숫자지만 문자형이에요. 문자형 따옴표로 쌌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자형 예, 이렇게 따옴표로 싼 모든 데이터 모든 문자 데이터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자 아니면 숫자겠죠. 네, 숫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숫자형은 뭐 1, 2, 3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4.5 이런 거 소수, 네, 소수점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따옴표 없는 숫자예요. 네, 숫자형은 따옴표를 싸시면 안 돼요. 따옴표 없는 숫자 데이터를 우리가 따옴표 없는 숫자 데이터, 따옴표가 없어야 돼. 그럼 숫자형이에요. 이렇게 쓰는 순간 날 것으로 쓰시는 겁니다. 날 것으로. 네, 숫자형. 문자형, 숫자형.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가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세 번째, 불린형, 뭐 쌀을 불렸습니까? true, false. true나 false가 나는 거예요. true 또는 false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네, 그래서 따옴표 없이 위와 같이 쓰면
우리가 if문 같은 거 쓸 때 조건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조건식 결과로 true이면 true, false를 사용합니다. 다운표를 싸면 안 돼요. 싸지 않고 true, false를 쓴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4번, 기타로 한번 모아서 쭉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기타형들이 있는데, 기타형들. 처음에는 날짜형이 있을 수 있겠죠. 날짜는 날짜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날짜형은 다운표로 싼 데이터에 2023년 08-016 그러면 오늘 날짜를 예를 쓴다. 그러면 이게 오늘 날짜 형식이에요. 이렇게 날짜 형식에 맞게끔 쓰시면 문자 데이터지만 날짜 형식에 맞게끔 쓰면 날짜형이라고 해요. 날짜형. 그리고 함수형도 있어요. 함수형? 예컨대 우리가 이제 익명함수라는 걸 쓰고 그랬거든요. 함수가 이름 없이 이렇게 펑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펑션 소가로 준 거. 요렇게 쓰는 걸 함수형이라고 그래요. 데이터. 펑션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왜 열고 닫고를 왜 두 번이나 하냐? 소가로 중가로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형태를 익명함수라고 뒤에다가 내가 익명함수라고 쓸게요. 익명함수. 익명함수. 이름이 없어. anonymous function이라고 합니다. anonymous. 익명. 그리고요. 배열형. 데이터를 묶어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배열형 또는 객체형.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배열 객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AA, BB. 그럼 이런 데이터를 묶어서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배열형이라고 그러고요. 또 중괄호. 설명은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니까 이렇게 형태만 대충 보세요. 이렇게 속성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AA라는 이름의 가가라는 데이터와 BB라는 콤마, BB라는 데이터의 콜론, 나나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잠깐만. 엔터 쳐서 탭 한 번씩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 이거지. 요런 데이터. 요거는 객체, 뭐 요런 건 배열. 요런 식의 데이터들을 객체형 배열형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도 처음부터 데이터형으로 내가 알려드려야지 되겠다 결심을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undefined가 있어요. undefined, 정의되지 않은. 이거는 값이 할당 안 된 거, 즉 정의 안 됨. 요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데이터가 undefined라는 데이터예요. 표시 데이터. undefined도 데이터예요? 네, undefined도 데이터예요. 이렇게 undefined로 따옴표 없이 undefined 돼 있는 데이터들이 변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넣은 적이 없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undefined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데이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데이터예요. undefined도.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널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널 데이터는 뭐 여기저기서 뭐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NUL에 널. 널은 뭐 비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찾아보시면 빈값을 의미합니다. 빈값을 의미하는 데이터. 그래서 위에 정의되지 않은 거하고 빈값이라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예, 정의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값을 안 집어넣은 애가 undefined고요. 값을 넣고 싶은데 어떤 값인지 문자형도 싫어, 배열도 싫어, 다 싫어. 값은 넣고 싶어 널. 빈값 이런 뜻이에요. 값을 넣게 넣는데 비었어. 비었어라고 알려주는 데이터. 알겠죠? 이것도 데이터예요. 비었어라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보는 순간 비었구나 라는 정보가 들어오죠. 값이잖아. 비었구나. 이거는 정의되지 않았구나. 아무것도 넣은 적이 없구나 라는 데이터. 아시겠죠? 이 데이터도 데이터로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걸 얘기하면은 그게 데이터인가? 이런 생각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면 접수가 잘 안 되더라고. 자,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기타 데이터. 다른 변수를 또 할당할 수도 있어요. 네, 다른 변수를 변수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변수, 데이터, 기타 형이라고 될 수 있겠죠. 이 다른 변수 형이 그 형이 되겠죠.
네, 요거는 할당하는 변수의 값이 할당됨. 근데 이제 그 주소가 할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변수의 주소가 할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구분을 해드릴 거고요. 이죠?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요게 데이터형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데이터들의 종류가 무엇인가? 예, 뭐 야채냐 고기냐? 우리 구분하잖아. 야채예요, 넣은 거 지금 넣은 건 고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형을 구분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이제 밑에다가 찍어보기 전에 자, 언제봐 7번이 되나요? 네, 7번.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변수에 사용하는 문자. 네, 주로 영문 알파벳을 쓰겠죠? 주로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며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는 건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넘버링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12 마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12 마이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x. 그런데 마이 12 이렇게 쓰시라고요. 마이 12 숫자를 뒤에다 쓰시면 돼요. 이거는 오케이. 이건 오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묻습니다. 미리 등록된 단어, 미리 JS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쓸 수 없다. 예컨대 펑션. 우리가 펑션이라는 키워드 있잖아요. 펑션이라는 키워드의 이름을 펑션이라는 이름을 내가 어디다 변수명으로 못 써요. 그리고 바 이런 것도 못 써요. if 이런 것도 이미 쓰고 있어요. 뭐 for 이런 것도 쓰고 있어요. let 이런 것도 쓰고 있어요. const 이런 것도 쓰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쓸 수가 없어요. 네. switch 뭐 이런 것도 못 써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미리 예약되어 있는 예약어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예. 예약어는 쓸 수 없다. 이런 것을 예약어라고 합니다. 예약어라고 예약어 이미 예약돼 있다고. 예약어 이런 거는 변수명으로 쓸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8번 하나 더 말씀드릴 것 언더바 결국 뭐가 있냐면요. 데이터형을 선언할 때 정해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형을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러면 조금 고급 언어들 좀 그런 언어들을 배우신 분들은 다 자바스크립트에 오면 이게 뭐 언어야 이래요.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형을 선언해 주거든 원래. 이거는 문자만 받을 거야 이 변수는. 이 변수는 숫자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해 주거든요. 원래 들어오는 애를. 근데 얘는 들어오는 애를 정해 주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기본은 데이터형을 안 정해요. 그래서 데이터형 데이터형을 선언 시에 정해줍니다. 선언 시에 정해준다. 그런데 JS는 아니라고요. JS는 데이터형을 정하지 않고 요걸 알아두세요. 차이점을 다른 언어를 안 배워보신 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않고 할 당시에 데이터형이 자동으로 정해줍니다. 근데 PHP 같은 언어도 이런 특성이 똑같이 있어요. PHP도 데이터형을 정하지 않고 써요. 이렇게. 그래서 할당 그냥 하면 할당 할 때 바뀌어요. 그 형이 결정이 돼요. 그때. 네, 그래서 variable 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제 요거가 조금 요즘 데이터형 정하지 않고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밸리데이션, 유효성 검사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JS에서도 데이터형을 정해주는 방법으로 타입스크립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입 스크립트가 사용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언어입니다. MS에서 개발하고 배포하는. 그리고 문법을 따로 배우셔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쓰는 프로젝트들이 많고, 타입스크립트는 뭐라 그러지? 그 같이 뭐 다른 프로젝트 할 때 예를 들어서 리액트에 타입스크립트까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개발을 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모집 요강을 보면 타입스크립트까지 얘기하는 데가 요즘은 좀 많이 있어요. 타입스크립트도 할 줄 아는 뭐. 들어가서 쓰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9번까지만 하고 한번 직접 찍어봅시다. 9번. 변수의 특성. 지금 얘가 전역 지역 변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지역에서 오직 하나의 변수는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하시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은 지역이라니까 무슨 같은 지역이 뭐야 지금? 같은 지역이란 여기서 같은 함수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함수 구역으로 생각하자. 지역 구역이라는 의미가 이제 내가 바렛 콘스트에서 얘기 자세히 할 건데 렛 콘스트에서 지역이라는 의미가 좀 달라졌는데 바를 쓰는 지역은 함수 안에 있냐 다른 함수 또 안에 있냐 그럼 지역이에요. 지역. 함수 바깥에 있냐 그럼 전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함수의 적용 범위 네, 특성이라는 말을 적용 범위라고 얘기해요. 네. 이렇게 생각하자. 많이 이상하구만. 네. 그리고 두 번째 변수의 값을 중간에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 변수의 값을 중간에 변경하면 기존 값이 버퍼 써진다. 바뀐다는 거죠? 데이터가 변경돼요. 기존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로 대체되어 바뀝니다. 이런 얘기예요. 변수의 값을 중간에 같은 변수에 다른 애로 넣으면 다른 애로 바뀌는 거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서 이제 한번 찍어보면서 우리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변수 선언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군요. 변수의 선언과 할당. 바로 밑에 구역으로 나가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변수의 선언과 할당. 자, 선언을 일단 여기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하는데 저는 대문자 A, B 이렇게 써볼게요. 대문자 A 여기다 할당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좀 크게 해놓고 볼게요. A 여기다가 B라는 데이터를 넣었어요. B 이거 끝났어? 그럼 세미콜론 하시고 요거는 문자형이 들어갑니다. 어떤 형이 들어갔는지 옆에다 이제 써볼게요. 문자형은 할당했어. 할당. var b라는 데에는 제가 true 아무것도 싸지 않고 true 이렇게 쓰면 true false 이걸 불린형이라고 합니다. 진리값. 그래서 이건 불린형 어디다 쓰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보시게 될 거고요. 많이 사용됩니다. 불린. 그리고 var 여기를 c 대문자 c equal 하시면 할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숫자만 딱 썼어. 7. 그러면 아무것도 안 싸고 할당했으면 이거는 숫자형. 숫자형이 되고요. 여기를 d 써주시고요. var
D 여기다 할당할게요. D에다 할당. 여기다가 숫자 또 문자형 끼를 넣어볼까요? 끼 어디에 들어갈 단어들이야 이게 도대체? 문자형. 그다음에 var. 다른 다양한 그 형식은 여기다 다 표현할 건 아니고요. 문자형을 더 많이 쓸 겁니다. ZZI 이렇게 놓으시고 세미콜론 이거는 문자형. 그리고 마지막에 ver 한글로 우리가 한글도 써봤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단어로서 쓰시면은요 한글조차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꽃따로 써볼 거에는요 음, 시, 네, 국어 대사전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문자요. 그럼 요 단어들을요 화면에다가 변수를 출력해 볼게요. 변수의 출력해 볼게요. 자, 변수 출력하는데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화면에 출력하는 건 뭐? 전체 도큐먼트 밑에 있는 WRITE, write 해놓고 메시지 이렇게 쓰시면 화면에 출력된다. 그래서 화면 출력 방법이죠, 이게? 요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변수와 문자를 합칠 때 플러스 연산자를 이제 쓸 건데 플러스 연산자를 제가 뭐 이거 금요일도 아니 금요일이라 월요일에 써봤지만 금요일 같다 그날이 그지? 연산자 사용 지금 월요일이야. 느낌이 완전 월요일이야. 자 그래서 여기다 출력해 봅니다. 도큐먼트 이제 쓰는 거야. write 도큐멘트 write a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출력 한번 해봐봐. 그냥 a만 일단 찍어보세요. a 이렇게 찍어보세요. A에 내가 지금 B만 넣어놨는데 B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B 이렇게 띄워보세요. RTA로 띄워놓고 이제 출력하면서 뭔가 B 글씨가 우리가 당겨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좀 글씨를 크기를 제가 CSS를 여기다 좀 놓을게요. CSS 설정. CSS 코딩고요. 스타일 여기다가 바디 바디에 전부 다 출력되게끔 폰트 사이즈 40픽셀로 좀 키워보겠습니다. 커지게 크게 나오게 폰트 사이즈 40픽셀 B B 네 B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합쳐주는 거야. 더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B 플러스 합니다. 물론 여기 플러스 하실 때 여기에 그 띄어쓰기를 물론 안 하셔도 다 붙여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띄어쓰기는 코딩하는 사람 자기 가독성 때문에 띄는 거예요. 띄는 거는 꼭 안 띄우셔도 돼요. 여기다가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일부러 틀리게 쓴 거예요. 이것은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에 플러스. 이것은 B. 플러스예요. 뒤에 또 호따 해서예요. 호따. 네 받아본 여기 앞에 내 앞에는 띄어쓰기. 네 받아본 띄어쓰기. 플러스 C가 들어가고 C 플러스 꽃다운표. 예, 있는 걸 쭉 보세요. 기존에 있는 방식 또는 어디에서 만약에 그냥 변수하고 데이터 여기 바뀌는 자리하고 고정된 문자하고 합칠 때 그냥 오리지널하게 이렇게 써요. 오리지널이에요. 이 방식이. 오리지널 방식. C 여기다가 번째 득템 나의 네, 요 문자 덩어리 하나 만들어졌으면 뒤에다 플러스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거야. 플러스 D
플러스 네, 전 자동 줄바꿈해서 지금 한 줄에 다 쓰고 있어요, 지금요. D 요게 D를 발산시켜주는 나의 보물 플러스 E 플러스 네, 거기 사이사이 들어간다고 했었나 지금? 콤마하고 이거 없으면 한 칸 띄고 플러스 뒤에 붙이는 거 변수 와라와라 와라와라 나오면 와라와라 선택해 주세요. 와라와라 와라와라 플러스 맨 뒤에 느낌표 짠 이렇게 세미콜론 끝났어. 도큐멘트 좀 라이트 문서에다 찍으라고 그랬는데 변수 더하기 문자 덩어리 변수 더하기 문자 덩어리 변수 더하기 문자 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을 해주거든요. 데이터 가공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오리지널 버전. 그래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잘 나왔는지. 이거구만. 비소리하게 도착한 택배. 이것은 true. 내 받아본 일곱 번째 득템 나의 끼를 발산시켜주는 나의 보물지. 이거 없으면 훔치고. 제가 장문한 거예요. 잘했죠? 뭔 소리야? 뭔 말이야? 뭔가 받아서 기쁜 거 뭐 그런 얘기겠지? 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뭐 문장입니다. 그런데 에크마스크립트 6 버전에서 이렇게 이제 출력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이에 변수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훈련을 많이 했다고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이 방식이 다른 게 없었을 때는 무조건 이걸 했어야 됐는데 헛다로 싸고 있으면 헛다를 가운데다 두 개 쓰고 플러스 두 개 쓰고 변수 이렇게 해서 갈라내는 걸 했었어요. 항상 갈라내기. 그래가지고 외과 의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외과 의사가 여기다 헛다를 두 개 하고 가운데 들어가서 플러스 두 개 하고 가운데 들어가서 변수 이런 식으로 썼다고요. 변수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할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갈라내서 기존의 문자 데이터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서 변수를 집어넣는 거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갈라서 쌍따로 싸고 있냐? 그럼 쌍따 두 개 놓고, 헛따로 싸고 있냐? 홍따 두 개 놓고, 플러스 두 개 놓고, 가운데 변수를 탁 박아놓는 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나는 뭐, 불편한지 모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편리하게 쓰려면, 그냥 여기 엔터만 잘 쳐주면 어느 정도 가독성도 살릴 수는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에 막 이렇게 쓸 때 가독성 있게 하려면, 플러스 뒤에서 이렇게 엔터를 한 번씩 쳐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끔 해주시면, 그냥 그런 대로 그럭저럭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조금 확보가 되잖아. 근데 여기는 다운표와 플러스를 계속 해줘야 돼.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자바스크립트에서 템플릿 리터럴이라는 애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템플릿 리터럴은요, 이렇게 출력시켜요. 보세요. 밑에다 출력을 새로 해볼게요. ES6 방식의 변수 출력법. 여기다 데이터를 먼저 바꿔볼게요. A, A, 위에 있는 요 데이터들 있죠? 내가 쭉 선언해준 거, 요거를 A, A 여기 찍고 Alt Shift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요렇게 대충 가져오세요. 대충 가져오세요. 이퀄까지만 포함되게끔 가져오세요.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밑에다가 값을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자,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줄 한번 맞추고 탭,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값을 바꿔봅니다. 꽈지직 B는 오디오 C는 데이터형도 바뀌고 있죠, 지금. 100. D는 열정과 끼. E는 페이퍼백. 와라와라에는 허무해. 이렇게 바꿨어요. 데이터를 바꿨어요.
여기 뭐라고 설명 쓴 거는 다 지우고 이렇게 데이터만 변경됐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애들은 위에서 찍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는 순간 데이터 입주민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살던 집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사시는 분이 달라지잖아. 김 말자씨 계십니까? 아니요, 이사 가신 것 같은데 우리 딴 사람인데요. 딴 사람이 사는 거야 지금. 딴 사람이 여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찍어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 복사를 해볼까요? 밑에다 출력해 볼게요. document.wr write 해놓고 이렇게 소가로 딱 해놓으세요. document.write 이래놓고 여기에다가 쌍따 호따도 아닌 백틱을 사용하셔가지고 엔터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백틱, 즉 1번 키 옆에 있습니다. ES 키 밑에 있습니다. 백틱, 요걸 백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틱으로 쏴준다. 백틱, 즉 백틱, 요거 백틱으로 쏴준다. 네, 백틱으로 쏴줘가지고 엔터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플러스 기호를 안 하고도 엔터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기를 엔터를 딱 쳐줘요. 요 안에다가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글자 소리와 함께 이것은 Alt키 눌러서 여기 안에 있는 문자 데이터를 전부 다 이렇게 긁어보세요. 전부 다 긁어보세요. 전부 다 긁어. 복사해. 여기 있는 것만 싹 복사하세요. 복사. 넣어 여기다. 여기다 그냥 붙여넣었어요. 여기다가 붙여넣었어요. 그리고 HTML이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쳤더라도 줄바꿈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여기서 줄바꿈 했어도 줄바꿈 되지 않아요. HTML 문서는요. 그래서 위에 가서 얘가 출력되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B 소리와 함께 독성 이거죠. 택배. 그럼 직봉 뒤에 여기죠. 소리와 함께. 그죠? 여기. 소리와 함께. 여기잖아. 아, 그럼 여기 HTML까지 표현이 되니까 여기다 BR 태그 두 개 쓸게요. BR, BR. 이렇게 쓰시면 위에 두 줄, 한 줄 줄바꿈하고 한 줄 떨어져서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죠?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내 받아본 번째 특징.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내가 여기에 있는 변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요. 바로 이렇게 씁니다. 백틱 내부에 인터폴레이션,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보관법으로 변수를 사용합니다. 보관법은 이렇게 써요. 달러 중괄호 변수 또는 여기다가 식을 써요. 변수나 식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계산해도 계산식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변수 또는 식이 여기 들어가요. 네. 달러 중괄호 보관법. 영어로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사이에다가 넣는다 해서 인터폴레이션 보관법. 사이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B 소리와 함께 달러 중괄호 해보세요. 달러 중괄호. 그럼 이렇게만 쓰면은 에러 찌글찌글 표시 나와요. 여기 안에다가 뭘 안 쓰시면 에러 나요. 이 안에다가 반드시 뭘 쓰셔야 되는데 쓰려고 든 거지? 이렇게 A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달러 B 대문자 B 그죠? 네 받아본 번째 달러 중괄호 C 번째 득템 나의 모모를 달러 네, D 실제로 있는 거죠? D를 발산시켜주는 나의 보물 달러 E 이거 없으면 달러 중괄호 와라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변수를 한 그룹, 하나의 틱 안에다가 쑥쑥쑥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요 방법이 바로 인터폴레이션.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방법을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그래요. 템플릿.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고요. 리터럴은 있는 데이터,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리터럴이라고 그래요. 리터럴이 한국말인 줄 아세요? 리터럴. 리 있는 거 다 털어놔. 리 있는 거 다 털어놔. 그대로 털어놔. 리터럴. 요 용어를 제가 쓸 거예요. 이제 리터럴. 리 있는 거 다 털어놔. 리터럴이에요. 한국말이에요. 리터럴이란 말하면 굉장히 멍해지더라고. 갑자기 사람들이 리터럴이 뭐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학교 때도 안 배웠던 단어예요. 리터럴. 그래서 리터럴은 바로 있는 거 그대로 변하지 않는 문자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하고요. 변하지 않는 변수를 콘스탄트, 상수라고 해요. 내가 이제 상수하고 리터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상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변하지 않는 값을 리터럴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프로그래밍마다 다 나와요, 이 말이.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말인데 이제 템플릿 리터럴 쓰고 이제 출력되는 점 보겠습니다. 꽈지직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오디오. 내 받아본 100번째 득템. 나의 열정과 끼를 발산시켜주는 나의 보물 페이퍼백. 이것 없으면 허무해. 위하고 구조는 비슷한 문장인데 여기에 중요 데이터들을 변수화를 해서 바꿔줬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변수의 역할은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항상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이 방식에 대한 얘기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에 10번. 위에 10번 쓰겠습니다. 10번. 10번. 변수를 문자 사이에 출력하기. 이건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 가공을 해줄 때 이 변수 사이사이를 누빌 수밖에 없거든요. 문자 데이터 사이에 출력하기. 변수를 문자 데이터 사이에 출력하기. 1번. 일반적인 방법은 내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바로 일반적인 방법.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방법. 바로 따옴표를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따옴표의 종류를 보고 쌍단지, 호단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해당 따옴표 사이를 끊고 플러스 기호를 씁니다. 그죠? 플러스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연산자로 변수를 연결함. 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my 변수 만들고요. hom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home 변수에다가 내가 아름다운 이를 이렇게 썼다. 아름다운을 썼어. 아름다운. 그러면 이렇게 썼다. 그러면 밑에다가 나의 집 요거를 갖다가 내가 여기다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집 요 사이를 갈라야 되잖아. 쌍따옴표 두 개 하고 나의 아름다운 집 플러스 두 개 하고 가운데 들어가서 홈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내는 방법을 쓰면 나의 아름다운 집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결과가 나의 아름다운 집.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자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집. 이걸 합치는 방법인데 새로운 방법은 백틱을 써가지고요. 인터폴레이션을 쓰는 방법인데 ES6의 새로운 방법. 제가 이건 톡에다 드리겠습니다. 톡에 있는 걸 붙여놓고 잠깐 볼게요. 톡에 드린 걸 붙여넣어 보세요. 2번 방법이에요, 이게. 붙여놓고 Shift 탭 해가지고 좀 내어쓰기를 할게요. 자, 이 템플릿 리터럴은요, 여기 잠깐만 1분만 더 할게요. 여기 설명은 다 드렸어요. 자바스크립트 템플릿 리터럴. 템플릿은 하나의 정해진 툴. 리터럴은 네 있는 거 다 털어놔. 즉 변하지 않는 문자 데이터. 즉 문자 데이터를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의 템플릿이라는 얘기예요. 템플릿 리터럴. 그래가지고 변수를 섞었을 때 문자 데이터 다운표 안 쓰고 백틱 쓰고 백틱 네 이렇게 백틱 내부에 엔터가 자유롭고요. 변수는 달러 요 중괄호 안에다 쓰고요. 식을 쓸 수도 있고요. 인터폴레이션은 보관법 내사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런 말입니다. 중괄호 사이에 수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 요 사이에
백틱 사이에 달러 해서 변수를 쓰시면 된다. 아주 명확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자바스크립트 드라이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킵해 주세요. 마무리. 네, 제가 그 출력법 알려드렸는데 네, 출력법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톡에다 드린 거예요. 톡에다 드린 거를 겟하셔야 돼요. 아래 C를 사용하여 여기 청산별곡이라는 시 있잖아요. 사용하여 대괄호 부분을 변수 처리하여 템플릿 에디터로 출력하시오. 조건은 줄 바꾸면 BR 태그를 쓰시고 만약에 BR 두 번 돼 있으면 여기 BR 두 번 쓰셔야죠. 제목은 H1 사용하고 요거는 H1 쓰시면 돼요. 청산별곡은. 변수명은 자율. 내 마음대로 변수명 지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선언하세요. 렛콘스트는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바로만 일단 하세요. 그리고 데이터 개수는 6개, 변수 6개에 담아보세요. 그래놓고 출력해 보시는데 위에랑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변수는 이렇게 선언해서 할당해 보시라는 거고요. 변수 출력은 document.write에다가 출력하시는데 이 안에를 템플릿 리터럴을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템플릿 리터럴. 그래서 여기 보면 대괄호 되어 있는 애들 보시면요. 이렇게 요거 두 개. 똑같은 데이터는 여기다 똑같이 넣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셋, 다섯.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네. 6개가 아니고 5개. 5개. 똑같은 데이터. 5개 맞지? 네. 5개 담아주세요. 그래서 출력은, 내가 하나, 조건 하나 더 쓸게. 출력은 document.write 쓸 것, 요걸 써주세요. 템플릿 리터럴로 화면에 찍어보는 거를 여러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게요. 중간중간 미션을 드려야 됩니다. 미션. 네, 변수의 사용과 템플릿 리터럴 출력법 사용 미션. 이라고 제가 이름을 썼고요. 네, 요거를 한번 수행해 보세요. 수행 미션입니다. 응? 어떤 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대괄호 쳐놓은 부분을 그 변수 처리를 하셔가지고 변수로 집어넣으시라고. 이걸 변수에 할당하시고. 그 얘기예요. 네. 출력되는 부분만 미리 본다면 여기 변수 할당, 변수 선언과 할당을 여기다 하시고, 그리고 변수 여기 화면 출력, 화면 출력 파티에다가 document.write 안에 백틱을 사용하셔서 여기를 백틱으로 이렇게 요 안에다 출력하시는데 제 얘기는 요거를 복사했다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대괄호 친 부분 있죠? 대괄호까지도 없어지셔야 돼요. 여기 없어지고 이 부분이 없이 변수 처리를 하시라고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을요. 이렇게 세라는 것도 이렇게 여기를 변수 처리해서 출력시켜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요거죠. 요 문장 내가 지운 것도 다시 드려볼게요. 도큐ment 좀 라이트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출력시켜 보시죠.
여러분대로 진행해 보시고요. 저도 여기다가 적절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출력할 때를 이렇게 찍어 놓고 달러 중괄호를 한 번에 쓰셔도 눈에 잘 들어오겠죠? 네. 네, 제가 앞에다가 한 거랑 비교해 보시고 좀 잘 안 나오신 분은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다 문자 데이터화를 했고요. 변수가 여기 들어가는 단어들이니까 저는 워드라는 이름으로 넘버링을 뒤에다가 1, 2, 3, 4, 5라고 했고요. 여기에 집어넣은 단어들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달러 중괄호. 이거 쓸 수 있는 거? 백티글스, 템플릿 리터럴. 여기에서만 쓸 수가 있으니까 템플릿 리터럴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템플릿 리터럴. 그래서 출력 대입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 네. 여기 단어들이 들어간 자리에 제가 변수 처리를 하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변수 처리한 자리에 나오는 거 보시고요. 네, 이런 게 일종의 데이터 바인딩이에요. 데이터 바인딩은요, 데이터를, 그 결정된 데이터를 묶어두는 거를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데이터가 결정된, 바뀌지 않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 리터럴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라고요. 리터럴을 왜 씁니까? 이 있는 거 그대로 털어놔.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 데이터로 결정해주는 템플릿이다. 템플릿 리터럴.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로만 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조금 써놓을게요. 여기 아까 내가 백틱 템플릿 리터럴 쓴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보충으로 참고 보충. 잠깐만. 참고 보충만 여기다 좀 써놓게. 여기 위에 10번에다가 내가 ES6 새로운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참고로 리터럴은 무슨 의미? 근데 리터럴은 단어적으로 리터럴이라고 쓰셔야죠. 네, 리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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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창이 왜 안 열리고 그래? 다운된다. 뭐부터 안 눌러져? 뭐부터 안 눌려 지금? 페이지가 죽었어. 리터럴. 리터럴이가 하고 하시면요. 문자 그대로의 이런 뜻이 있어요. 얘 자체가. 이 단어 뜻도 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영어 학원도 다닌다고 그랬잖아. 뭐 회화한다고. 근데 우리는 기술에 쓰이는 영어 단어는 좀 일반적인 뜻과 기술적인 데에서 쓰이는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내가 말하는 자가사를 문자 그대로 의미야.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이야. 이런 말로 애들이 평소 뭐 이런 말을 쓴대요. 자, 이렇게 small people in the literal sense of the word. 그 말 그대로야. literal. 번역, 직역도 리터럴이라고 한대요.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그러면 직역하는 거, 그대로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걸 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상력이 부족한 것도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가는 거니까. 뭐 그런 뜻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리터럴은 뭐냐? 리터럴. 단어의 뜻처럼, 그죠? 있는 그대로의. 이거 인지 움직이네, 이거. 있는 그대로의. 그죠? 있는 그대로의. 그 뜻이에요. 처럼 데이터로 출력될 문자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자 데이터가 만들어서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네. 데이터가 바뀌지 않잖아. 이렇게 정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안 바뀌잖아, 그 데이터야. 이걸 리터럴, 리 있는 대로 털어놔. 내가 이거 한국말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리터럴, 리 있는 대로 털어놔. 리터럴. 한국말이라니까?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 기술력은 이해하게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기에서 뭐지? 그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언급되는 게 뭐하고 뭐가 언급되냐면요. 상수와 리터럴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는 변하지 않는 변수를 얘기해요. 상수. 상수는 변하지 않는 변수를 말함. 그리고 리터럴은 그 상수에 할당되는 값을 변하지 않는 값을 얘기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상수는 이제 우리가 상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컨스탄트도 배울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상수도 없었어. 근데 상수가 생겼어. 그래서 상수는 변하지 않는 변수.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못 바꿔요. 그걸 산출하려고 그래요. 근데 변하지 않는 값을 넣었는데 그 넣어지는 그 값 데이터를 갖다가 리터럴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보편적인 말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제 리터럴 나오면 뭐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냥 쓰고 있어. 이렇게 쓰지 마시고 네 있는 그대로 털어놔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네. 깔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까지 조금 더 보충했습니다. 여기까지 연습한 거 잘 출력되셨는지? 잘 출력되시죠? 네. 이제 앞으로 이 방법을 주구장창 쓸 거니까 좀 연습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몇 가지 더 밑에다 출력 더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진짜 마무리입니다. 오늘의 마무리.